자, 바로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의원 출신, 정치인 출신 불패였는데 이번에는 혹시 낙마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해지는 분위기인데 이현정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소기업 벤처부라는 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설되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이 부처 인사가 정말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지금 뭐 후보가 뭐 38번째다, 39번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네. 이게 이제 주식 신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처가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을 좀 해야 된다 쓰다 보니까 다들 중소기업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장관을 하게 되면 주식을 다 백지 신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밀리다 보면 이제 홍정학 의원까지 왔는데 지금 홍정학 의원도 지금 점점 드러나는 게 보면 이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재산 문제는 뭐 차치하더라도 또 어제 공개됐던 본인이 1999년도에 썼던 이 저서 문제. 저서. 예를 들어 서울대 안 나오면 뭐 아예 딴 거 할 생각 하지 마라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이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 그다음에 일단 이 상황을 보는 인식의 문제 이거까지 연결돼서 이게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국회 가면 정말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늘 느끼는 생각이지만 정치인들의 말과 글은 항상 언제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자,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더 비난의 눈초리가 따가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녀에게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증여하는 이런 걸 하세요.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하신 거죠? 세무사한테 절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세무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뭐 이제 저서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더라도요. 일단 지금 홍종학 후보자 딸이 이제 중학생인데 네. 굉장히 뭐 알토란 같은 그 서울 중심의 딸의 상가의 건물 지분의 뭐 4분의 1 정도를 가지고 네. 있는데 이걸 두고도 일부러 뭐 세금 안 내려고 쪼개기 해서 나눠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죠. 여기 이제 충무로에 있는 한 상가인데 그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지분의 4분의 1을 받은 겁니다. 그게 이제 한 8억 원이 넘는 그런 금액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쨌건 장모로부터 받으면서 이 부인과 딸 등등으로 이렇게 이른바 쪼개기 증여를 한 것이 그런 뭐 세금적인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홍 후보자는 일단 세금은 다 성실하게 잘 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세금 낸 돈과 관련해서도 엄마와 관련해서 이른바 그 차용을 해서 낸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홍종학 후보자가 굉장히 어떤 부의 대물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딸은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고 또 본인도 이렇게 좀 증여를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한 17억 정도 받은 바가 있고 그래서 여론이 안 좋은 부분은 맞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청문회 통과는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는 게 일단은 뭐 이 전직 의원이라는 부분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현직 의원 5명, 불패, 전직 의원 2명이 들어가 있거든 내각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홍종학 후보를 지명할 때가 아마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을 봤던 것 같고 네. 또 이제 지금 제기되는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이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또 법적인 부분에서 분명하게 어떤 위법이라고 딱 꼬집어서 표현하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야권 입장에서 지난번에 박성진 후보자를 한번 낙마시켰는데 지금 마지막 이제 장관 후보인데 또 낙마시키기가 참 여러 가지로 그것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헌재 소장 후보자 역시 어쨌든 8개월짜리 헌재 소장이라는 그런 또 비판을 무릅쓰고 어쨌든 지명을 강행을 했고요. 역시 중기부 장관 후보자 역시 어쨌든 통과를 지금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명문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한번 짚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국민적 감정을 네. 굉장히 깊게 건드리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이런 건? 아마 우리나라의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네. 이 홍종학 후보자가 이제 98년도에 썼다고 하는 공부책이거든요. 책 네. 제목이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서울대에 가라 이거였습니다. 삼수사수에도 서울대 가라. 네, 서울대를 행복은 보내라. 성적순인가요? 그러면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아이 학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한테 만약에 이걸 물어보면 너무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책에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이게 곧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귀국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면 10시간 이상 굉장히 피곤한 비행을 했을 텐데
뭐 굉장히 생생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별 말이 없이 지지자들의 약간 환호를 받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았을까도 싶은데요.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 아마 홍 대표가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좀 사실 미국에서 네. 워낙 센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오늘 들어와서 바로 또 이야기하는 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오면은 지금부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결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은 뭐 톤을 조절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최고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갔대요. 네, 그걸 보면 아마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한 발언이 워낙 이제 좀 셌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상황 아니겠어요? 네. 사실 이제 뭐 최고위원회를 소집할 거냐 아니면 최고위원회에서 진짜 뭐 어떤 면에서 의견을 낼 거냐 아니면 최고위원회 없이 그냥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홍 대표가 보면 당내 좀 세력 관계가 그렇게 썩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홍 대표도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묵묵히 걷기만 하는 모습, 네. 그동안 홍 대표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 뭐, 귀국 직전에 페이스북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런, 자, 미국에서 조여야 되고, 우리 전술핵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돌아오면 문재인 대통령을 단독으로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청와대 거절했잖아요. 어떤 속내일까요, 지금? 표정은 좀 찹찹해 보이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막 결전을 앞두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표정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별로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을 네. 것 같고요.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가서 한 발언을 보면은 저는 미국 가서 이 대미 외교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을 상대로 정치를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따로 없다. 초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뭐 친북 세력으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았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저희가 이제 그 홍준표 대표 모습을 보기 전에 했던 이야기 이제 다시 되돌아가면 네. 그 책 이야기 있잖아요. 책.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많은 학부모들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또 이분은 누굽니까? 중기부 장관 벤처를 이끌 후보자 아니에요? 그분이 과연 이런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이게 좀 적절한가라는 지금 이제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사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서적인 부분하고 현실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킬 거냐 이게 이제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숙제로 온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이제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얘기 나왔을 때도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인사청문위원들도 이제는 다 재산 까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얼마나 세금 냈는지를 보여주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사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의 그 속내가 어떤지를 네. 이번에 한꺼풀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 사회에 특히 이제 목소리가 강한 진보 성향의 소장학자였다는 점에서 남들을 비판할 땐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네. 들이댔는데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고요. 저는 인사청문회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과거에 철학이든 어떤 생각이든 간에 그걸 남을 비판했던 잣대를 가져와서 상대편이 자기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는 있어야 한다. 그게 나중에 최종 결격 사유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것만이라도 최종적으로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해줘야 네. 그래야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자격으로서 검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 말은 하얀 거짓말이다. 결국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운명의 일전을 앞둔 분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결전을 펼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자, 바로 박지원, 안철수 얘기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계속 되겠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좀 감정선까지 좀 건드려 버립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면뭐 감정선이라는 게 상당히 정책 입장이 이제 속내가 드러난 것이죠. 즉, 그러니까 이혼을 그렇죠.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확 들켜버린 그 케이스고, 박지원 전 대표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걸 이제 이미 안 순간 이제 안철수 대표와의
더 이상의 어떤 뭐 소통이나 어떤 협의 이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그런 뭐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나와서 호남의 둥지를 트기까지는 박지원 전 대표 역할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선거에서도 사실은 박지원 전 대표의 화력이 상당히 어떤 큰 힘이 됐었고, 근데 이제 속내는 나는 저 사람과 언젠가는 헤어질 거야라고 이제 생각해 왔는데 그게 이번에 싹 들켜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안철수라는 분의 정치력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즉 자기는 이미 질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끌고 가려면 당내에서도 지금 이제는 마음이 조금씩 다 멀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는 칼을 뽑았으면 뭔가 이제는 좀 뭐라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이제 박지원 전 대표는 출마를 지금 기정사실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남도지사를.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의 관계가 과연 쉽게 봉합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전 대표 워낙 뭐 정치 구단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이고 이제 통합 물 건너갔다, 그 뭐 이렇게 쌀아기 몇 개 주었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이제 뭐 국민의 정당 위주로 갈 건가 싶기도 하다가도, 기자들이 아유 탈당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어머 내 속마음 들킨 것 같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박지원 전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워낙 이제 정치권의 고수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 간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럼 받아가지고 전남지사 후보를 박지원 의원한테 줄까요? 저는 그거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박지원 의원이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당은 호남 중심이 돼서 탄생한 정당 아니냐. 호남에, 그렇다면 그 호남의 어떤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할까?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제대로 상의도 없이 논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느냐. 우리 당의 진로를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저는 박지원 의원이 쉽게 지금 이미 한번 민주당을 나와서 지금 국민의당 이렇게 이 속에서 몸담고 지금 같이 창당을 했는데 지금 또 나간다?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과의 관계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계속 이런 관계로 이제 가면서 결국 지금 일단 통합론 자체가 좀 이렇게 제어가 되면서 정책 연대를 한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박지원 의원으로는 여러 가지 좀 더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더 확보해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겠죠. 네. 지난 총선에서 사당 체제를 만들어낸 것 굉장히 절묘한 민심 아니었겠습니까? 이걸 정치 공학적으로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맞듣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김성환 평론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더 비난의 눈초리가 따가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녀에게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증여하는 이런 걸 하세요.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하신 거죠? 세무사한테 절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세무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뭐 이제 저서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더라도요. 일단 지금 홍정화 후보자 딸이 이제 중학생인데 굉장히 뭐 알토란 같은 그 서울 중심의 딸의 상가의 건물 지분의 뭐 4분의 1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두고도 일부러 뭐 세금 안 내려고 쪼개기 해서 나눠준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자, 바로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의원 출신, 정치인 출신 불패였는데 이번에는 혹시 낙마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해지는 분위기인데, 이현정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소기업 벤처부라는 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설되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부처 인사가 정말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지금 뭐 후보가 뭐 38번째다, 39번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주식 신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처가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을 좀 해야 된다 쓰다 보니까 다들 중소기업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장관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죠. 여기 이제 충무로에 있는 한 상가인데, 그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지분의 4분의 1을 받은 겁니다. 그게 이제 한 8억 원이 넘는 그런 금액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쨌건 장모로부터 받으면서 이 부인과 딸 등등으로 이렇게 이른바 쪼개기 증여를 한 것이 그런 뭐 세금적인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홍 후보자는 일단 세금은 다 성실하게 잘 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세금 낸 돈과 관련해서도 엄마와 관련해서 이른바 그 차용을 해서 낸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홍종학 후보자가 굉장히 어떤 부의 대물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주식을 다 백지 신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밀리다 보면 이제 홍정화 의원까지 왔는데 지금 홍정화 의원도 지금 점점 드러나는 게 보면 이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재산 문제는 뭐 차치하더라도 또 어제 공개됐던 본인이 1999년도에 썼던 이 저서 문제. 저서. 예를 들어 서울대 안 나오면 뭐 아예 딴 거 할 생각 하지 마라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이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일단 이 상황을 보는 인식의 문제, 이거까지 연결돼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국회 가면 정말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늘 느끼는 생각이지만 정치인들의 말과 글은 항상 언제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자,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딸은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고 또 본인도 이렇게 좀 증여를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한 10천억 정도 받은 바가 있고 그래서 여론이 안 좋은 부분은 맞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청문회 통과는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는 게 일단은 뭐 이 전직 의원이라는 부분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현직 의원 불패죠, 5명, 불패. 예. 불패, 전직 의원 2명이 들어가 있거든 내각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홍종학 후보를 지명할 때가 아마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을 봤던 것 같고 네. 또 이제 지금 제기되는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이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또 법적인 부분에서